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의 제6장 근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게르프 전달 함수의 상수값 k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특성근, 즉 특성방정식의 특성근의 이동 경로를 근궤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궤적도 마찬가지로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K값에 의해서, 즉 K값을 얼마로 했을 때는 이 제어계가 안정인지 또는 불안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근궤적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근궤적. 근궤적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게르프 전달함수의 K값이 변화할 때 특성근의 경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르프 전달함수 우리 M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렇게 쓰고 있죠. 이때 특성 방정식 FS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GS, HS 이퀄 0 이것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GS, HS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 GS, HS라고 하는 함수는 S 함수이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분의 ns라고 쓰는데 여기에 상수값 k를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k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했을 때의 특성근의 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0점이라고 하죠. 그죠? 이 게르프 전달함수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0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NS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0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DS라고 하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은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게르프 전달함수를 무한대로 만드는,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극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성 방정식에 요 게르프 전달함수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S는 1 플러스 ds분의 k의 ns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ds분의 자 얘는 1은 이제 ds가 되겠죠. 플러스 k의 ns가 됩니다. 이퀄 0 되죠.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하는 fs를 0으로 하는 값은 뭐예요? 분자를 0으로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fs는 ds 플러스 k의 ns 이퀄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특성방정식 fs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k값의 영향을 받겠죠. 이 k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게 되면 특성근의 값이 변화하더라. 그 경로를 근궤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궤적의 정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근궤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GSHS가 이러한 함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 S 플러스 2에 K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GS, HS, 얘는 DS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NS는 뭐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FS는
자, ds s에 s 플러스 2 플러스 k에 ns는 1이잖아요. equal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개를 해볼까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 equal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s 자 2차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k가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루트 1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은 앞에서도 설명이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k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값이 0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 값이 0이다 라고 보면 S1의 값은 자 k 값이 0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 됩니다. S1은 0 되고요. S2는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k 값이 0일 때는 얘를 보시게 되면 0과 마이너스 2는 자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하는 걸 뭐예요? 극점이다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은 극점과 같아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극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 값을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값에 1을 넣으면 얘 1-1이니까 0, 1-1이니까 0. 그러니까 얘는 S1도 마이너스 1이고 S2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이 같으면 뭐죠? 얘를 중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근. 자, 그럼 다음에는 자 k 값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예를 들어 0.75라고 하는 것을 넣어볼까요? 0.75. 여기에다가 1-0.75 하시게 되면 이 값이 0.25가 되죠. 루트 0.25는 0.5 됩니다. 0.5.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S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값이 돼요. 그 다음에 k 값이 1보다 클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값이 1보다 큰데 그럼 k 값을 그냥 2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2.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 j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S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근계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계적을 이렇게 그려보면 극점은 x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극점은 0과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k 값이 0일 때에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극점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와 여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하나는 여기가 되고 하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k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구간에서예요. 자, k 값이 1일 때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k 값이 1일 때는 여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 근 궤적이 얘는 S1이라고 한 애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2는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K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올 때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오게 되고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K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 방향으로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방향이 돼. S1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게르프 전달함수, 이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K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우방구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특성근이 항상 좌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 제어계는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안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K값이 0보다 크면 이 제어계는 항상 안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궤적의 작성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이 쉽지만 조금 더 복잡해지면 근궤적의 작성법이 아셔야 된다. 근궤적의 작성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근궤적의 작성법의 첫 번째로는 0점과 극점입니다. 0점과 극점. 0점과 극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전달함수 GS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HS라고 하는 값이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J, S 플러스 2 마이너스 J다라고 되어 있고 분자에는 S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 S 플러스 3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0으로 만든 S값이고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든 S값이죠. 그래서 0점 볼게요. 0점은 우리가 G라고 쓰죠. G. 0점의 개수를 보시게 되면 얘가 3차식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값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극점 볼게요. 극점은 폴이라고 해서 P라고 쓰고 개수를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4개가 있다. 여기 S 하나 뺄까요? 3개.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하나, 둘, 3개이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J가 극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극점의 값과 극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궤적의 출발을 보도록 할게요. 근궤적의 출발. 근궤적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K값이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근궤적의 도착점이 어디냐? 그럼 K값이 무한대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아까 특성방정식 FS는 DS 플러스 K에 NS 이퀄 0이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우리는 극점이다라고 했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0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게르프 전달함수 GS, HS가 이렇게 썼잖아요.
ds분의 k에 ns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계적의 출발은 k값이 0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0 되잖아요. k값이 0이면. 그러면 fs는 ds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극점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s값은 뭐예요? 극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계적의 출발은 극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근계적의 도착은 k값이 무한대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도 0이어야 되고 k값이 무한대니까 ns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이어야지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k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ns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0점이 들어가야 된대요. 도착은 어디에서? 0점에서 도착이 돼요. 또는 어떤 무한한 원점에서 근계적이 도착하더라. 예제를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극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무한한 원점에서 얘네들이 끝났죠. 그래서 근계적의 출발은 극점, 도착은 0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로는 근계적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가 근계적의 수예요. 네 번째는 근계적의 수. 자, 근계적의 출발은 극점에서 한다고 했고 근계적의 도착은 0점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근계적의 수는 극점이 만약에 5개고 0점이 2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한 근계적은 5개고 도착한 건 2개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5개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중복돼서. 그럼 근계적 수는 5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따라서 근계적의 수는 극점과 0점 중 개수가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0점이 5개고 극점이 2개다라고 하면 근계적은 5개. 극점이 4개고 0점이 1개다라고 하면 근계적은 4개다. 그래서 둘 중 극점과 0점 중 많은 값이 근계적의 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근계적의 대칭성입니다. 근계적의 대칭성. 근계적의 대칭성은 자, 이건 좀 전에 예제로 봤던 요거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시게 되면 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근계적이 얘는 요렇게 출발해서 요렇게 오게 되고요.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근계적이 이 실수축 얘가 이제 실수축이 되고 얘가 허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 근계적은 항상 요 실수축에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계적의 대칭성은 실수축 대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계적의 범위. 이 근계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근계적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공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0점의 개수와 극점의 개수를 더해요. 이 값이 홀수이면 그러니까 이 값이 짝수이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짝수이면 해당되지 않고 얘가 홀수이면 홀수 구간에 존재해요. 홀수 구간에 존재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게르프 전달함수 GSHS의 값이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분의 이렇게 할까요? S 플러스 2 그냥 여기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3, S 플러스 2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게르프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 그럼 얘를 S평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극점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극점이에요. 극점 X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점이죠. 그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하나, 둘, 세 개니까 홀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구간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부터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이때 홀수 구간에만 근궤적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궤적은 어디서 출발해요? 극점에서. 얘는 근궤적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궤적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1번과 3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궤적의 범위는 0점과 극점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홀수 구간에 꼭 근궤적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짝수일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랑 여덟 번째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궤적 점근선 각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근궤적 점근선 교차점. 여기에서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궤적이 가는 경로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보면 이 근궤적은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근궤적이 가는 실제 경로의 뭐라는 얘기? 가이드라인을 요 점근선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가 점근선의 각도가 있고요. 점근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에 포인트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근선 각도, 점근선 교차점을 구할 건데 먼저 점근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점근선의 개수는 극점에서 0점을 뺀 거 개수만큼 존재해요. 극점에서 0점을 뺀 것만큼. 왜냐하면 대부분 극점이 0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만큼 존재를 한다. 근궤적 점근선 각도와 근궤적 점근선 교차점에 대한 공식을 먼저 적어보게 되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극수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 분의 2k-1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서 k라고 하는 값은 0, 1, 2, 점점점 해서 p-g-1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좀 이따 예제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궤적 점근선 교차점, 얘는 이제 실수축에 존재해요. 얘는 실수축에 존재를 하는데 이 점근선 교차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극점의 개수 빼기 극점의 개수에 극점을 다 더한 값 빼기 0점을 다 더한 값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점근선 교차점이 어디냐?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GS HS가 이렇게 되어 있다. S에 S 플러스 1,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 분의 K에 S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0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0점. 0점은 한 개가 있죠. 한 개. 그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극점을 한번 볼게요. 극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네 개. 그렇죠? 그 값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점근선 각도와 점근선 교차점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극수는 4개이고 g값은 1이니까 여기 p-g-1이라고 하는 것은 4 빼기 1 빼기 1 하니까 2네요. 그죠? 따라서 얘는 k는 0, 1, 2까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타 제로는 k값이 0일 때 세타 제로는 여기다가 0 넣으면 돼요. 그죠? p-g는 3 돼요. 3분의 2k, k가 0이니까 여기 플러스 1입니다. 잘못 썼네요. k가 0이니까 위에가 파이가 돼요. 파이. 얘는 60도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1일 때 세타 1은 3분의 여기다 1 넣으면 2 더하기 1 파이니까 3파이네. 그럼 얘는 그냥 파이란 얘기죠. 180도 이렇게 돼. 그죠? k 값이 2일 때 세타 2는 3분의 여기다가 2 넣으면 4 더하기 1 파이니까 5파이네. 얘는 300도 이렇게 돼요. 300도. 세 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근계적 점근선 교차점 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델타는 P-G 4개에서 1개 뺀 거 4-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극점을 다 더한 거 얘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와요. 빼기 0점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볼게요. 먼저 극점부터 볼까요? 극점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0점은 마이너스 3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점근선 교차점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4. 자, 여기에서 근계적 점근선 각도가 첫 번째 거 k 값이 0일 때 얘는 60도예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60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이 180도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300도짜리 있죠?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0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점근선 교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0점과 극점의 개수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홀수네요. 홀수면 근계적이 어디에 줘요? 홀수 구간에 존재해요. 그럼 얘를 나눠보면 둘, 셋, 넷. 좌측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근계적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홀수 1번, 3번, 5번에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럼 근계적을 보시게 되면 근계적은 어디에서? 극점에서 출발해요. 얘는 근계적이 이렇게 되겠다. 근계적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이러한 거 하나가 있겠고요. 얘도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으로 끝나는 근계적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는 근계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2번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랑 얘가 있고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점근선 교차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떠한 점에서 만나서, 그쵸?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만나서, 그쵸?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요 모양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얘는 요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계적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뭐예요? 근이 허수축으로 넘어가는 곳이에요. 근이 여기 있으면 제역에는 안정인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예요? 불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K값이 요 점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불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해요? 허를 허수축, 교차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수축 교차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얘가 근이 여기 실수축에 있다가 얘가 복소평면으로 나가는 점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 점을 분지점, 그러니까 실수축에서 복소평면으로 나가는 분지점 또는 이탈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나가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뭐냐면 여기가 이제 중근이에요, 중근. 중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K값이 어떤 값일 때 얘가 중근을 갖는. K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는데 이 K값 어떠한 K값에서 S값 특성근이 중근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지점, 이탈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허수축과 교차점과 요 분지점, 이탈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예제에서는 게르프 전달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가 근계적의 허수축 교차점이에요. 아홉 번째는 근계적의 허수축 교차점. 이 특성근이 허수축에 딱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S평면상에서 이 특성근이 좌반구에 있을 때는 안정, 우반구에 있을 때는 불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가 특성근이 요 허수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닌 어떤 임계 안정이다. 임계 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계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역의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는 게 뭐가 있었네? 루스 판별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루스 판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루스 판별법은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안정이고 변하면 불안정이었습니다. 그죠? 루스표에서 제1열이 부호가 변하면 불안정이고 변하지 않으면 안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루스표에서 한 행의 값이 0일 때는 얘가 우리는 임계 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임계 안정에서 보조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GSHS가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K에서 이 근계적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S 값을 구하는 얘기예요.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페르프 전달함수가 무한대가 되는 특성 방정식 fs는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 플러스 k 이퀄 0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세제곱 플러스 9s의 제곱 플러스 20s 플러스 k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루스 판별법으로 루스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3승이니까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보시면 1, 9, 20K네요. 1, 9, 20 K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당연히 0일 거니까 요 K 밑에는 0이 될 것이고요. 얘가 0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K가 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루스 판별법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럼 여기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 분의 9분의 얘랑 곱한 거 180에 마이너스 얘랑 곱한 거 K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은 9분의 180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러면 임계 안정은 한 행이 0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K 값이 이게 0이 되면 되겠다. 그죠? K 값이 180에서 임계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K 값이 180에서 임계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180이다라고 하는 값이 되면 얘는 임계 안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80일 때 S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 K 값 대신에 여기다 180 넣으면 돼요. 이퀄 0. 여기에서 S 값 구하면 된다고요. 이 식에서. 근데 이 식에서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쓰는 게 보조 방정식을 쓴다고요. 요거. 그 상위의 식.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이걸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S의 제곱이죠. 9란 말이에요. 9S의 제곱. 그러니까 보조 방정식. 이 보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성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9S 제곱 플러스 180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S값을 구하나 여기서 S값을 구하나 똑같다 이거죠. 계산을 해보면 9로 나누면 S의 제곱 플러스 180 9로 나누면 20인가요? 20은 0. 그럼 여기 S 나오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 루트 20이 돼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J 4.48이 돼요. 그러니까 즉 S 값이 자 K 값은 180이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 4.48에서 허수축과 교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분지점, 이탈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는 분지점, 이탈점 이렇게 얘기하죠. 이탈점 또는 분지점. 이탈점, 분지점은 어떠한 그 K값에서 중근이 나온다 이거예요. 중근. 어떤 K값에서 즉 중근이 나올 때의 K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근이 나올 때의 K값. 그러니까 이 특성근이 실수축에서 복소평면으로 나오는 그 점을 우리는 이탈점, 분지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공식으로 쓰면 dsdk 이꼴 0으로 되는 요 S값이 뭐란 얘기예요? 분지점, 이탈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중근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S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함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얘를 미분하면 2의 S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탈점, 분지점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제의 문제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뒤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예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게르프 전달함수 GSHS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S의 S 플러스 1,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4 분의 K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에서 이탈점과 분지점을 구하여라. 그럼 먼저 뭘부터 해야 하냐면 특성방정식 fs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4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세제곱 플러스 5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K는 얘를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되나요? 마이너스 S의 세제곱 마이너스 5S의 제곱 마이너스 4S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거예요. ds dk 얘를 미분하라. 마이너스 S의 세제곱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S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5S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10 마이너스 10S가 되고요. 마이너스 4S를 미분하면 4가 돼요. 이퀄 0 되겠네요. 그럼 얘 다시 쓰게 되면 다 마이너스 곱해볼까요? 3S의 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S값은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의 공식 X는 2A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이죠? 여기다 2 곱하면 6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00에 10을 제곱하면 100이죠. 마이너스 4ac 12 곱하기 4네요. 48 되나요? 마이너스 48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0.46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86이 나와요. 두 개가. 그럼 두 개 다 분지점이냐? 두 개 다 분지점이냐? 아니란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극점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볼게요. 극점이 어디예요?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예요. 그러면 얘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홀수네요. 홀수면 홀수 구간에만 근계적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부분에 존재를 할 것이고요. 얘는 여기 부분에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짝수 구간은. 홀수 구간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분지점을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0.46이네. 마이너스 0.46이면 여기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46. 얘는 마이너스 2.86. 여기네. 마이너스 2.86 이 정도네요. 그럼 여기는 근계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얘는 분지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해당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지점은 마이너스 0.46인 지점이 분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근계적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대부분은 점근성 교차점을 구하여라, 분지점을 구하여라, 극점은 그 근계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근계적의 개수가 몇 개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하나하나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